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경기도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편에는 감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로 떨어진 감잎들이 바스락거리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이 집에는 오말순이라는 68살의 여인이 혼자 살고 있어요. 말순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낡은 시계, 그리고 여러 서류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흔적들이 이렇게 작은 상자 몇 개에 담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쓸쓸했죠.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이 집이 참 조용하네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이제 너무 크게만 느껴졌어요. 방 3개에 마당까지 있는 단독주택이 혼자 살기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집 박춘자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말순보다 2살 많은 춘자는 이 동네에서 가장 소문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아,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드시지 그래. 고마워요, 춘자씨.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집 팔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춘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말순아. 우리 동네가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집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춘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이 일대 단독주택들이 모두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요. 보상금도 엄청나다던데. 혹시 집문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같은 때에는 정확히 알아둬야죠. 춘자가 돌아간 후 말수는 서둘러 집문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다가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남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내 이름으로 바뀐 거지?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남편이 언제 명의를 변경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모든 재산 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몰랐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들이 하나 둘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아들 성진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진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 말수는 기뻤어요. 성진아, 오랜만이다. 밥은 먹고 왔니? 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뭔가 정리할 서류는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에는 둘째 딸 수경이 찾아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 요즘 홀로 계시느라 외롭지 않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괜찮다, 수경아. 내가 오니까 반갑네. 엄마, 혹시 이 집 관련해서 뭔가 소식 들으신 건 없어요? 재개발 같은 거 말이에요. 막내 지훈까지 찾아오자 말수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막내가 갑자기 효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부동산 쪽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 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수는 밤늦게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들 왜 이리 잘해주는 거야, 갑자기.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의 바람이 이 조용했던 집으로 불어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말순이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무렵 성진은 이미 형제들과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셋이 모인 자리는 성진의 사무실이었어요. 형, 정말 우리 집이 재개발 대상이 맞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봤어. 확실해. 우리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도 상당할 거야. 수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게 되는 건가요? 걱정이에요. 그게 문제야. 성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아지셨잖아. 혹시라도 사기꾼들이 접근하면 어쩌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성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형제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재산 관리를 함께하면 어떨까? 물론 엄마 동의를 받고 말이야.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공동 소유로 등기를 바꾸는 거지. 그러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함께 대처할 수 있잖아.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럼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겠네요. 형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들이었지만 속마음으로는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저 집 들고 있으면 다 날아가. 내가 손봐야 해. 성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이 말순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던데 괜찮으세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요. 혹시 어머니한테 집 팔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자꾸 찾아와서 귀찮더라고. 그러게요. 요즘 같은 때는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 성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관련해서 정리된 게 있나요? 무슨 재산이야? 이 집이 전부인데.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속세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복잡하잖아요. 말수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성진아, 엄마가 아직 죽은 건 아니잖니?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대비해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집문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왜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놨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말순아, 큰일 났어. 우리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얼마나요? 적어도 20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 말순이네 집은 땅이 넓으니까 더 받을 수도 있어.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줘요? 당연하지. 그런데 말순아,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요즘 이런 일로 가족끼리 싸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래. 돈이 크니까 자식들이 눈이 뒤바뀌는 거야. 춘자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지난 며칠간 자식들의 행동을 떠올려 보았어요. 갑자기 자주 찾아오는 것도, 집 관련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춘자 씨, 그럼 집문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말순이 이름이 제일 좋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 절차 때문에 복잡해져. 하지만 말순이 이름이면 말순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경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했어요. 엄마, 오늘 케이크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고맙다, 수경아. 그런데 너도 바쁠 텐데 자꾸 오면 어떡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다던데.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치매 검사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뭔가 이상해 보여.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순이 자식들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자식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모시고 종합검진 받으러 가요. 갑자기 웬 종합검진이야? 나 아픈 데 없는데. 아니에요. 예방이 최고잖아요. 요즘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말수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수경이 요청한 검사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치매 검사, 정신건강 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수경아, 이건 왜 하는 거야? 요즘 필수 검사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불안했지만 딸을 믿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경은 의료진에게 따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져서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나이에 비해 오히려 인지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수경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편 지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 사람들과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언제쯤 시작돼요?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히 시작될 겁니다. 보상비도 상당히 후할 거고요. 그럼 지금 집을 팔면 손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보통 현금을 선호하시거든요. 복잡한 절차 밟기 싫어하시고. 지우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팔아두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팔아? 여기서 계속 살 건데. 어머니,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해요. 그럼 미리 좋은 조건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훈아, 너 요즘 부동산 일한다며? 혹시 내가 중개 수수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훈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요.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 성진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신 게 있나요? 무슨 유언장이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아니에요.
요즘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해요.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요. 상속세? 그게 뭐야? 성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족들 이름으로 미리 등기를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세금도 적게 내고 관리도 쉬워져요. 말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집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성진아, 너희들 혹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춘자 씨, 나 요즘 이상해요. 애들이 자꾸 집 얘기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말수나 조심해야 해. 돈이 크면 자식들도 믿을 수 없어.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요즘 뉴스 안 봐?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순이도 방심하면 안 돼. 춘자의 말을 들으며 말순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정말 자신의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말순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진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성진아, 엄마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들 혹시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화 너머로 성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왜 갑자기 다들 집 이야기만 하고 유언장 이야기에 병원 검사까지 받게 하는 거야? 그건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성진아, 엄마를 바보로 아냐? 나도 다 알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돈 때문에 키운 줄 알아? 너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집 불질렀지. 말수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울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세 자식이 모두 집으로 찾아왔어요. 성진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던 거죠. 어머니, 저희가 오해를 샀나 봐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수경이 나서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게 했어? 그리고 지훈이 너는 왜 집 팔라고 했고?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살아있는 엄마를 두고 유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순이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형제들과 다시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가 이미 눈치채셨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수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는데.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그 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실제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말인데. 성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게 어떨까? 후견인이요? 응. 엄마가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우리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거야. 수경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전에 성진은 더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등기소에 가서 가족 공동 명의로 등기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경이 받아둔 의료진과의 상담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말이죠. 며칠 후 말순에게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댁집 등기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건가요? 무슨 등기 변경이요? 가족 공동 명의로 바꾸는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성진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한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그거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장성진 씨요.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속이고 집 명의를 바꾸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진이 집에 왔을 때 말수는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등기소에 뭘 했어? 성진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 변경 신청했다며? 아, 그건. 성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그것도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한편 수경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신건강 상태를 문제 삼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이죠?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시고 피해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시거든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요. 치매는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받게 해주세요. 수경은 의료진을 설득해 어머니의 정신건강 진단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위조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고객님, 이 서류의 서명이 좀 이상한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거든요. 그래도 본인 확인 없이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거나 공증을 받아오세요. 지훈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이상함을 눈치채고 말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르신, 댁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 아시나요? 말순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대출이요? 혹시 모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요즘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거든요. 이제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춘자 씨,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애들이 너무 심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춘자는 깜짝 놀랐어요. 말순이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그럴 거야? 자식들이잖아. 자식이 이런 짓을 해요?
내 이름 도용하고 거짓말하고 위조까지 하는데 말수는 춘자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르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재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 앞에서 말했어요. 이 집은 내 피와 땀이에요. 아무도 손 못 대요. 내 자식이라도. 재판장은 말순의 말을 듣고 임시로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어머니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자식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춘자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말순에게 내밀었어요. 사실은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춘자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언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걸 맡기더라고. 말순이한테 꼭 필요한 때가 오면 전해달라고 했어.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친필로 말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 씨, 왜 이제서야 주는 거예요? 미안해, 말순아. 사실 언제 줘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요즘 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더라고. 춘자가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남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게 신기했어요.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집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꿔놓은 걸 알고 있을 거야.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특히 성진이가 사업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걸 봤거든. 수경이도 겉으론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론 계산적이고 지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이 이미 자식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당신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혹시라도 애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까 봐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 과정에서 애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신이 주인이야. 아무도 당신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어. 그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법이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수나 유산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애들한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당신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거니까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 말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감동과 함께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살아있을 때 당신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하지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쯤 말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비록 내가 없어도 당신에겐 힘이 있어. 아무한테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해, 말순아. 말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 나를 지켜주려 했구나. 남편이 왜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놨는지, 왜 아무 말 없이 그랬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자식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던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죠.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남편의 편지 덕분에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어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몇 달간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말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오후에 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말순아, 편지 읽어봤어? 네, 읽었어요. 고마워요, 춘자 씨. 적절한 때에 전해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애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볼까 해요.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요. 춘자는 말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던 말순이 아니라 당당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좋아, 말순아. 이제 진짜 말순이 같네. 말수는 남편의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세 자식에게 각각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저녁 여기로 모두 오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목소리 톤에 놀랐지만 모두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마지막 대화를 해볼 작정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세 자식이 모두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성진, 수경, 지훈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했을 때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말수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수줍어하거나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모두 앉으세요.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예요. 성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마지막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 명의로 등기 변경하려 했고, 치매 진단서 받으려 했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죠. 자식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경이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그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이름을 도용하고 거짓말하고 위조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훈아,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은 범죄예요. 성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말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했다면 내 의견부터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일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할 거예요. 세 자식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어요. 어머니, 설마. 네, 맞아요. 여러분을 모두 상속에서 제외할 거예요. 수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저희는 엄마의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재산만 노리는 게 자식이 할 일인가요? 성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말순이 비웃었어요. 벌써 몇 번째 기회예요? 처음 집 이야기할 때도 기회였고, 내가 화낼 때도 기회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계속 거짓말만 했죠. 말수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은 시골 어린이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지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요.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성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재산 없이도 각자 잘 살고 있었잖아요. 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반성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는 건 재산을 못 받아서 우는 거잖아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말순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한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재산 기부 의사도 밝힐 거예요. 어머니, 세 자식이 동시에 외쳤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성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진아,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수경과 지훈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말수는 무릎 꿇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었거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는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자식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성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마지막 가족 식사를 하죠. 그때 내 최종 결정을 말할게요.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까지 각자 진짜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는 결국 내 자식이고 난 엄마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란다. 하지만 떡이 없네. 남은 건 마음뿐이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 자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어요. 성진은 회사 일도 제쳐두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겨 보았고, 수경은 피아노를 치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지우는 부동산 일을 그만두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약속한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직접 만든 김밥까지. 오후 6시 세 자식이 하나씩 도착했어요. 모두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진은 꽃을 들고 왔고, 수경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지우는 빈손이었지만 그 대신 진심 어린 편지를 써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모두 앉으세요. 분위기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식들은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말순도 예전처럼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지훈이 편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철없는 막내로만 살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뵙고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재산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성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지훈이 편지를 다 읽자 한동안 조용했어요. 말수는 감동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말로만 하는 건 쉬워. 성진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어떻게? 수경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진심으로 안부를 여쭐게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로우시지 않도록 자주 연락드리겠어요. 지훈이 덧붙였어요. 말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수경이 말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성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말수는 자식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어머니,
성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재산 기부는 하지 않을게요. 자식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말순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수경이 말했어요. 집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뭔가 필요할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지켜볼게요. 진짜 변했는지 말이에요. 지훈이 물었어요.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변했다면 재산을 나눠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기부할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공정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춘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말순아, 어떻게 됐어? 1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잘했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춘자 씨, 정말 변할까요? 글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진짜 소중한 걸 잃을 뻔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세 자식 모두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진은 매주 안부 전화를 드렸고 수경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말수는 시골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관장님, 혹시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1년 후 말수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번에는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성진이 말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집은 여러분이 똑같이 나눠 가지세요. 하지만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살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더 이상 재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유산이란 게 결국 남은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전 제 자식들에게 미련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랑도요. 그렇게 말수는 시골로 내려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식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어머니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